정보 시스템 감리 성능 J미터 저번 했던 그 분산 환경 테스팅에 이어서요. 오늘 레코딩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에 그 분산 환경 테스팅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스레드 그룹이라든가 각종 이제 뭐 HTTP 샘플러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레코딩할 때 수동으로 이제 해줬죠. URL을 직접 입력해 주면서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건 여러분 이제 공부하실 때는 이제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가능하지만 그 실전에 가서는 사실은 그렇게 일일이 화면 URL을 다 이렇게 저 직접 지정해주고 또 뭐 파라미터 값을 일일이 지정해주고 이러기 힘듭니다. 저번에 보셨지만 막 에러도 많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그 파라미터들 말고 또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또 서버에 뭐 어떤 요청도 저희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얘가 뒤로 해서 뭐 보내고 받고 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이제 그 URL을 복사해서 되는 것들이 될 때도 있지만 그 실제 시스템 같은 데 가서 해보면 에러들이 많이 나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테스트를 하실 때는 그걸 이제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레코딩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스크립트가 만들어져 있게끔 해야만 좀 문제가 없이 테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레코딩 테스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뉴얼은 여기 이제 튜토리얼 항상 잘 마셔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디스트리뷰 테스팅을 저번 시간까지 몇 회에 걸쳐서 했고요. 오늘 요거 이제 레코딩 테스트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방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 화면에 가서 여기 테스트 플랜 위에는 요 아이콘 누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템플릿이라고 하는데요. 이 J미터는 템플릿이라고 해서 어떤 정형화된 테스트를 얘가 미리 어떤 그 샘플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를 제공해요. 그래서 이제 레코딩 같은 경우도 이걸 이용해서 이제 하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뭐 이제 샘플을 열어서 그 다음에 요거 샘플에 셀렉트 템플릿에서 그죠? 요 레코딩을 선택해서 열는 의미입니다. 열고 이렇게 열면 자동으로 이렇게 원칙은 저희가 이제 이 테스트 플랜 밑에 이런 모든 것들을 그죠?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보통 컨트롤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스레드 그룹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죠. 이건 이제 리스너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직접 만들었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플랜을 만들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데 뭐 이제 이런 걸 넣으라고 나오죠. 뭐 디폴트에다 이런 걸 넣어라.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는 걸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작업했잖아요. 그죠? 뭐 서버명이라든가 포트라든가 이런 거 반복되는 걸 계속 넣어줬죠.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는. 그래서 그게 이제 불편한 작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능 중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건 한 번만 넣어주고 뒤에 이제 변경되는 것만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얘가 자동으로 다 만들어줍니다. 일단 요게 세팅이 되면 여기 보시면 요 테스트 스크립트 레코더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스타트 시켜줍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저희가 예전에 공부했던 프록시라는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뭐냐면 J미터가 이렇게 있죠. J미터가 있고 얘는 이제 브라우저가 여러분들 화면에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서버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저희가 이제 부하 테스트 예전 할 때는 이제 저희가 일일이 화면을 찍고 URL을 찍어가면서 여기에 뭔가 URL을 이렇게 만들어줬죠. 계속 수동으로.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스크립트를 만든 다음에 이게 수행을 시키면 이 스크립트가 서버로 전달되고 JMeter 이렇게 와서 여기 이제 그 결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어떤 방식을 쓰냐면요. 얘가 지금 요 버튼을 눌러서 요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J미터가 여기에 프록시라는 걸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프록시랑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제가 요게 뜬다면 이제 여기서 수동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브라우저에서 직접 URL을 이렇게 입력해서 뭐 엔터 버튼을 치면은 얘가 이제 프록시에게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이 프록시가 제가 누른 URL을 딱 저장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캐치해서. 그래서 요거를 요
JMeter의 요 저희 스크립트 설정 안에다가 자동으로 넣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어떤 다른 메뉴 하나를 또 이제 눌렀다고 가정하면 얘가 이제 서버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예. 이 프록시로 전달을 해줘서 실제 요 JMeter의 스크립트도 해주면서 얘가 서버로 전달을 해주겠다.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내가 이제 브라우저에서 계속하는 행위가 이 프록시를 통해서 이 JMeter 캡처 JMeter로도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서버로 보내주고 이런 방식을 이제 구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이제 스타트 스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 브라우저가 프록시로 이제 브라우저에서는 사실 URL을 입력하면 그 서버로 원래 가는데 이 프록시로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프록시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여기서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거를 세팅하라는 겁니다. 자기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프록시를 설정해서 아까 로컬호스트라고 하고요. 요 프록시 띄울 때 보시면 포트가 8888을 쓰는 거를 나중에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로컬호스트에다가 요 프록시를 8888로 이거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뭐 로컬호스트라고 하셔도 좋고요. 뭐 127점 자기는 0.0.1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기 노트북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간혹가다 이게 잘 안 먹을 때가 있어요. 해보면 로컬호스트나 이 127.0.0.1도 잘 안 되는 분들은 그 본인 노트북에서 자기 직접 이제 IP가 있죠.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저 같은 이렇게 IP가 자기 노트북에 있잖아요. 이 IP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안 될 때 이렇게 로컬호스트나 127.0.0.1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자기 그 직접 설정된 IP를 넣으셔도 작동이 잘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는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뭐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록시 설정을 하게 되면 뭐 다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쭉 제가 브라우저 버튼을 계속 누르고 다 작동이 끝나면 이제 프록시를 스톱 시켜 놓고요. 이제 가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런데 이제 레코딩된 값들이 이렇게 다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밸리데이트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가 프록시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스크립트가 저장이 됐기 때문에 혹시 이제 어떤 밸리데이션 체크를 한번 해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버튼을 누르시면 이 전체가 한번 다시 한번 서버에 요청을 하면서 한번 쭉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에러가 난다든가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에러 나는 경우는 이제 서버에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테스트를 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리퀘스트를 날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부화 주기 전에. 그렇게 쭉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6-6에서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입력할 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파라미터로 저희가 밸류 해가지고 이제 어떤 값을 전달하는 것들이 쭉 있습니다. 로그인 패스워드, 서치 워드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값을 이제 던져줄 때 저희가 이제 하나 정도 할 때는 뭐 그냥 값을 직접 넣어서 이제 하게 되지만 그 입력하는 값을 계속 바꿔서 뭐 100번, 1000번 한다고 가정했을 때 뭐 그거 저희가 일일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입력 값들을 이런 그 엑셀, CSV 파일로 쭉 리스트를 만들어서 입력을 해주면 자동으로 얘가 그 변경되는 값들을 입력받으면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요 기능은 제가 다음 시간에 요 레코딩 끝나고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제 기존처럼 스타트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결과 리스너에서 설정한 어떤 그 결과 형태로 이렇게 쭉 나타난다는 거를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차례대로 여러분들 쭉 한번 다시 이제 숙지를 하시고요.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진행을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Meter를 일단 구동시키고요. 빈 디렉토리에 jmeter.bat 파일을 실행시키겠습니다. 구동이 됐고요. 그 왼쪽에 보시면 이런 아이콘들이 있을 겁니다. 저기 파일 프로파일링 하는 그런 거네요. 그래서
요 버튼 이제 눌러 여기 가고 오시면 이제 템플릿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바로 옆에 풍선 도움말로. 네, 그래서 이걸 눌러 주시면 템플릿이라는 이제 팝업이 뜨고요. 요 위에 이제 템플릿 요 위에 목록을 누르시면 여기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FTP 테스트 할 때, SOAP 테스트 할 때, 뭐 LDAP 테스트 할 때,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뭐 JDBC 연결해서 테스트 할 때, 예, 몽고DB도 있네요. 예, 뭐 NoSQL 관련된 DB들 등등등 해서 이제 있고요. 저희들은 여기 맨 아래 가시면 레코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밑에 레코드 위드 띵크타임은 그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띵크타임 그 한 번 요청하고 예, 조회한 다음에 다음 요청까지 이제 뭔가 사용자들은 어떤 좀 쉬는 시간을 갖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까지 이제 고려할 때는 이거를 쓰면 된다는 의미고요. 뭐 일반적으로 저희는 요 레코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레코딩을 선택하시고요. 레코딩을 선택하면 이제 아래쪽에 크리에이트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크리에이트 버튼 누르면 얘가 템플릿을 자동으로 이제 생성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정보는 미리 넣어주면 얘가 한 번에 이런 거를 이제 반복 넣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호스트 레코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제 테스트할 사이트에 저희가 이제 요스테이트를 할 거잖아요. 테스트를 할 이제 사이트를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최초 처음엔 이제 이 메인 포탈로 접속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 아마 IP 어드레스를 넣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예, 제가 도메인을 넣어도 되고요. IP 어드레스 넣어도 아마 문제없이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레코딩 아웃풋 파일은 이제 요 XML 파일에다가 얘가 이제 그 결과 정보를 뭐 저장할 거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 예, 이 사이트는 지금 SSL이 적용이 안 된 그냥 일반 HTTP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요. 만약에 그 SSL이 적용된 사이트인 경우에는 HTTPS로 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주시고요. 세팅이 되면 이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얘가 저희가 이제 뭐 제가 특별한 작업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죠? 이렇게 다 값들을 얘가 설정해 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안 만드는 자동으로 이게 이제 바로 템플릿 기능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 틀은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틀을 잡은 후에 여러분들 수동으로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수동으로 일일이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그 HB 테스트 스크립트 레코드라는 게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색깔이 약간 회색 소리. 아직 실행이 안 됐다는 의미고요. 이거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시면 여기 이제 스타트 버튼이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이 있고 여러분 아까 좀 확인하실 게 요거라고 그랬죠. 제가 포트로 이제 80888로 프록시를 띄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이 포트를 딴 곳에서 사용하고 있으면 포트를 바꿔주시면 되죠. 뭐 9999도 좋고요. 여러분들한테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 뭐 이제 없는 분은 그냥 888로 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스타트하게 되면 프록시가 이제 구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이제 구동시켜 보겠습니다. 스타트를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루트 CA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 이제 여기 이제 구동 프록시가 떴죠. 또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브라우저와 여기 이제 JMeter가 있고 여기 이제 서버가 있죠. 그럼 여기 지금 프록시가 지금 하나 띄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요청한 대로 이제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서버 이게 JMeter 프록시 브라우저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요. 제가 여기 이제 브라우저에서 제가 요청을 하면 이제 프록시로 가고 이 프록시가 JMeter 스크립트 여기다 이제 스크립트를 저장해주고 또 얘가 서버에 요청하고 이 값이 이제 오겠죠. 오면은 얘가 이제 그 결과 값들을 그죠? 이렇게 전달해주겠죠. 이제 이런 구조인데 그 여기 보시면 요 브라우저와 이 프록시 사이에는 지금 암호화를 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서로 상호 간에 이 자체를 SSL로 통신을 해요. 이 구간에서도 이게 암호화가 안 돼서 통신을 하면 해커에 의해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 이제 이런 SSL 통신을 하기 위한 상호 간의 어떤 게죠, 뭐, 자기 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거를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OK 버튼 누르면은, 예,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요게 지금 떴죠. 요게 바로 이제 프록시가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직 스탑이라고 본 거는 이제 얘가 지금 프록시가 떠 있는 상태로 이제부터는 제가 브라우저에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얘가 그걸 이제 캡처해서 자동으로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뜨게 되면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로 가셔서 이제 쭉 여러분들이 테스트하기 원하는 이제 사이트를 입력해 주면 돼요. 그래서 처음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죠. 이 메인 포탈에서 접속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렇게 포탈 URL 넣고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번에 또 요거 저 동일하게 요 내용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누르면 네, 이런 내용이 또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보마당 아니 여기 보시면 사이트 소개를 보고 싶다. 요번엔 누르면 네, 이렇게 되고요. 또 민원광장 등등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자기가 이제 그 현장 가셔서는 뭐 이제 쭉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시나리오에서 할 수도 있고요. 뭐 화면에 입력 값을 넣고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엔 이렇게 작성 버튼을 눌러서 예, 화면에 어떤 값을 넣고 뭐 저장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위가 다 이제 끝나게 되면 요 스톱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프록시에 예, 스톱을 한번 누르겠습니다. 네, 스톱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제 가보게 되면 자, 뭐 레코드가 자동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됐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네. 눈치채셨겠죠? 예. 저희가 하나 안 한 게 있었죠. 이걸 하기 전에 브라우저 얘기죠. 프록시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브라우저에서 프록시 설정을 안 했으니까 얘는 프록시로 안 보내고 그냥 서버로 계속 보내면서 통신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프록시 설정을 꼭 해주셔야 되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이제 프록시를 띄우고 나서 예, 오케이 하시고요. 지금 프록시가 떴죠. 예, 이 상태에서 아까 행위를 하기 전에 이 브라우저에 가시면 이제 뭐 각 브라우저별로 이건 틀립니다. 프록시 설정하는 거는 그건 여러분들이 인터넷 참조하셔서 각자 자기 브라우저에 맞는 이 프록시 설정하는 메뉴로 가셔야 돼요. 이 구글 같은 경우는 이 크롬 같은 경우는요. 여기 설정에 고급에 요거를 절대 죽이시면 안 돼요. 여기 이제 프록시이기 때문에 요거 항상 띄워 놓으셔야 됩니다. 고급에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고급의 요 시스템 네, 컴퓨터 프록시 설정 열기 가시면 여기 프록시 설정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킴으로 하고요. 요 주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컬 뭐 호스트 그 다음에 이렇게 127.0.0.1 혹은 자기 IP를 누르시고요. 포트는 아까 요 프록시 띄울 때 예, 입력했었잖아요. 그 포트랑 일치시켜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킨 당사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고 나오면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하는 행위가 이제 프록시로 가게 되죠. 예, 아까는 이걸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 프록시로 안 가고 서버랑 통신을 한 겁니다. 이 상태에는 예, 다시 한번 제가 예, 여기 이제 메인 저희가 하고 싶은 거 메인 포털에서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공지사항의 본문 내용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눌렀고요. 그 다음에 뭐 사이트 소개, 민원 광장 이렇게 네 개를 한번 눌러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자기가 이제 테스트하기 원하는 이제 URL을 다 누르셨으면 스톱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화살표가 아까 없었는데 이렇게 화살표가 딱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눌러보시면 이렇게 쭉 그죠 뭔가 얘가 이제 제목은 얘가 이제 의미를 잡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예. HTTP 리퀘스트에 대해서 세팅을 쭉 한 개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URL에 대해서 패스 같은 거 다 네가 잡았고요. 또 네, 이런 4번 같은 경우는 저희 아까 그 본문의 내용 본 거잖아요. 네, 이런 거는
얘가 URL을 이렇게 해주면서 자기가 저희가 예전에 수동으로 했던 이런 키밸류 값도 넣어주고요. 여기 보면 이제 부가적인 정보들도 많이 이렇게 들어가죠. 텍스트 플레인 저희가 안 했던 것들. 그래서 이런 이제 파라미터들이 아주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걸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뭐 서버 IP는 게 없잖아요. 뭐 이거 다 없는데도 되는 이유가 얘가 아까 템플릿에서 여기 이제 유저 데피니션 이런 거 보면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공통 반복되는 건 얘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호스트명이라든가 뭐 프로토콜, 그 다음에 여기 디폴트기죠. 이런 것들을 뭐 쿠키 매니저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되는 건 얘가 자동으로 템플릿에서 잡아줬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 이제 안 넣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만 얘가 잡아주면서 다 진행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아까 보시면 이거죠. 저희 사이트 소개랑 민원 광장을 눌렀는데 이게 이제 사이트 소개를 눌렀던 것들이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그 사이트 소개를 누를 땐 저희가 옛날에 했을 때는 막 에러가 났잖아요. 그 이유가 이 URL을 요청할 때는 이렇게 많은 그죠? 네임과 밸류 값들을 서버로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단순하게 그냥 URL만 하나 넣기 때문에 그때 당연히 에러가 다 나겠죠. 이렇게 요 URL만 넣어줬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린 이제 실전에 가셔서는 이렇게 스크립트 레코딩을 자동으로 사실 하지 않으시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수동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제목들을 좀 바꿔주시면 좋죠. 이런 것도 이제 헷갈리니까 뭐 이게 사이트 속의 민원 광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이름만 네임만 사이트 속에 민원 광장 이거는 제가 이제 본문 뭐 이런 본문 조회 등등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거는 뭐 이제 뭐 메인 등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메인 사전에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라 하여튼간에 이거는 저희는 한 번 눌렀지만 하여튼간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세 번인가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것도 그 메뉴별로 이름을 좀 바꿔놔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데 이제 여기 이런데 이제 들어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게 이제 저희 처음에 할 때 여기 이제 그 스레드로 해서 오른쪽 누르면 애드 했을 때 이 컨트롤러라는 것들입니다. 이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하는 거는 뭐 아까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걸 세팅한다거나 혹은 뭐 분기문 같은 것들을 만든다거나 로직을 처리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건데 얘가 다 자동으로 이렇게 뭔가 해줬죠. 이거를 저희가 수동으로는 사실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크립트를 해주신 상태에서 이제 스레드 그룹을 최종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이거야 뭐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저희 이제 10초간 10명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2번 해볼까요?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얘가 요청이 리퀘스트가 하나, 둘, 셋, 넷, 6번인데 그죠?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6번을 하니까 10명이니까 60번 요청을 하겠죠. 근데 2번이니까 아마 120번의 총 리퀘스트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레드 여기서 이제 요걸 누르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분산은 그냥 분산 환경 이렇게 쭉 하신 다음에 분산 환경을 해 놓으셨으면 여기 런에 요거 리모트 스타트 올을 해주면 돼요. 분산 환경이라고 뭐 특별 스크립팅하고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크립팅을 자동으로 만든다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또 분산 환경은 분산 환경대로 이제 올리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단독으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비유 리절트 트리만 있으니까요. 하나만 더 넣어볼까요? 여기도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리스너에 썸머리 리포트 하나 넣어보고요. 여기 레벨을 이렇게 당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이렇게 넣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 스크립트 저장할 거냐 물어보죠. 저장하시고 yes 하면 자 이제 진행이 됩니다. 리포트 보면 지금 총 70, 80번 아까 몇 번 했죠? 60, 120번 120번이네. 140번이 됐네요. 그럼 이제 70 이게 이제 보시면 7개라는 거죠. 요거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여기 들어가 보시면
총 6개의 뭔가, 그죠? 리퀘스트가 얘가 여기에 메인에서 뭔가 하나를 또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제 결과는, 그렇죠? 이렇게 70, 이제 여기 요거 6개에 아마 요 메인까지 해서 7개인데 10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70번을 이제 요청했는데 저희가 요거 루프 카운트 또 2로 했기 때문에 그 결론적으로는 140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러 보십시오. 중요한 게 에러라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이제 수동으로 그걸 했으면 에러가 엄청 많이 났잖아요. 그때 뭔가 이제 파라미터 값을 제대로 못 던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자동 스크립팅을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파라미터 값들이 세팅이 된 상태로 테스트가 돼서 에러도 한 문화도 없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프도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프는 나중에 제가 이제 리스너 할 때 좀 더 예쁜 거, 지금은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안 예쁘죠. 그래서 예쁜 거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할 때 이렇게 자동 테스트 스크립트 레코드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이제 분산 환경과 이 테스트 스크립트 레코더를 이제 조합 잘 하셔가지고요. 수행을 하시면 뭐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도 그렇지만 이게 집에서 이렇게 할 때는 잘 돼요. 집에서 이런 걸 할 때는 뭐 문제 없이 잘 되는데 실전에 가면 꼭 뭔가 문제가 걸립니다. 그죠? 우리가 하여튼 예상하지 못했던 게 있죠. 그게 이제 뭐 방화벽일 수도 있었고요, 옛날에. 그 다음에 그 뭐 특별한 장비일 수도 있고, 뭐 네트워크 사정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장애가 많이 이제 장애라기보다는 이제 제약 조건을 저희가 이제 잘 파악을 못한 거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제 영상에서 나왔던 좀 몇 가지 요소들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